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올 초에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상냥하던 사람이 진정이 어려워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싹 바꾸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시댁에서도 저희 집 어려운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 한 명 없었고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한시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한 방 먹였죠. 남편이었다는 그 자식은 지금 자기 행동에 후회하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제가 상관할 바 아닌 것 같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남편과 그렇게 오래 사귀지는 않았어요. 와인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마시는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모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저를 아주 편하게 해주었고 다정했어요. 저를 보려고 여기 온 것 같다는 낯간지러운 말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처음에는 오글거린다고 좀 피했는데 워낙 저한테 잘하다 보니 그걸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이고 사귀게 되었죠. 저는 딱히 좋아하는 스타일도 없었고 사람 자체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안이나 학벌 같은 거 따지지 않았고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모습 그거 하나 보고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결혼은 저희가 사귀고 3개월이 좀 지나서 말이 나왔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해? 성훈 씨 나 그렇게 잘 알아? 아니잖아. 그런 건 결혼해서도 차차 알아가면 되잖아. 진영아, 나는 진짜 너랑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눈 감아도 너만 떠오르고 일할 때도 계속 네 모습만 아른거려. 나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넌 내가 그 정도로 좋은 건 아닌 거지? 그래도 우리 같이 살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 정말 닭살 돋는 말들이었지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엄마와 이모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저희 집은 아빠가 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여자 형제만 넷 있는 집안의 첫째였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친가보다는 외가와 더 가깝게 지냈어요. 이모들이 다 같은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둘째 이모와 셋째 이모네 집이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됐고 저희와 막내 이모네만 한국에 남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서 받은 부동산 사업을 하셨고 막내 이모는 엄마의 비서 역할을 하며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저희 집과 막내 이모 집은 서로 누구네 집이랄 것도 없이 자유자재로 왕래하며 지냈죠. 저도 형제 없이 혼자였고 막내 이모 딸도 외동이어서 둘이 친자매처럼 지내다가 이모 딸도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사실 저도 많이 외롭기는 했어요. 그런 외로움이 몇 년씩 계속되던 중에 남편을 만났고요. 엄마와 이모는 사실 저희 결혼을 반기지 않았어요. 특히 이모는 정말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많이 말렸어요. 이유는 이모가 남편 집을 좀 알아봤는데 영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애 자기 아버지 동유럽 쪽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거 사실은 친척의 친구들 돈까지 사업한다고 빌렸다가 못 갚게 생겨서 몰래 나가버린 거란 말이 있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사람당 몇 천씩이고 어떤 사람은 걔 아빠 평소 모습만 믿고 딸 결혼자금 줬다가 아주 결혼 깨질 뻔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더라. 너 그런 집에 꼭 시집 가야겠어? 이모 걱정은 알겠는데 그건 성훈 씨 아버지가 그런 거지 성훈 씨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거 아니고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퍼뜨렸을 수도 있고 요새 가짜뉴스 많아서 억울한 사람들 많잖아. 진영이 네 말이 맞다. 근데 엄마는 그런 거 아니어도 너랑 그애 자란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게 걱정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 낯선 곳으로 시집가는 거 싫어.
저는 저희 집도 그렇고 이모들도 아빠 쪽도 다 잘 사는 편이에요. 돈이 부족한 적 없었고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자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학 때에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남편은 그다지 좋은 형편에서 자라지 못한 게 사실이었어요. 학교도 등록금 자기가 벌어서 다니느라 힘들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노닥거리며 사신 거 아니었어요. 재산이 많아도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열심히 일해야 그 재산으로 더 큰 돈도 만든다는 걸 보여주셨죠. 아빠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셨지만 본인이 노력하고 파고들어 저희 집을 이만큼 살게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엄마는 그걸 이어받아 더 많은 걸 만드셨고요. 부자들 돈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돈 빌려달라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부모님도 인생을 바쳐 재산을 일구신 것을 제가 봤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다른 상황이다 보니 엄마나 이모의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저는 결혼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굳게 믿었고 남편의 마음도 신뢰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엄마와 이모가 자기를 곱게 보지 않는 걸 알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였어요. 그런 노력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았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 자기 치료비는 물론이고 상대방 치료비까지 전부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물론 보험을 들기는 했지만 이래저래 들어갈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어렵게 이런 말들을 털어놓았고 집 살 때 돈을 못 보탤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두말 않고 24평형 아파트 하나를 사주셨어요. 저희 둘 다 회사 다니기 적당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아, 정말 이거 너무 죄송해서 어쩌지? 내가 인사드리러 가야지. 엄마 다음 주까지 이모하고 동남아 간다고 하셨어. 그쪽에 투자하는 곳 있는데 둘러본다고 했거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하고는 엄마한테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한다는 말을 전했어요. 괜찮아. 너랑 결혼하기로 했으면 성훈이도 내가 자식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니들 사는 데에 불편 없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지 뭐.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해서 잘 살기나 해. 엄마는 그거면 돼.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엄마한테 정말 잘했어요. 신혼 초인데도 시댁에는 안 가고 친정에는 들러서 엄마한테 안부도 묻고 직접 점심도 차려주고 그랬거든요. 엄마는 저랑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심을 싹 지웠는데도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하는 걸 보고 흐뭇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모는 불편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셨지만 지켜보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잘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하고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엄마 회사가 추진 중이던 재개발 지역의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저는 처음 그 말을 듣고도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이 안 나더라고요. 이모,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돈을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넘어가거나 문 닫아야 된다. 뭐 그런 거야? 그렇게 될 것 같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엄마는?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괜찮아? 엄마 정신 없지 뭐. 지금은 처리할 거 많다고 돌아다니니 좀 기다려봐. 괜찮아지면 너네 부를게.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이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얘 진영아, 네 엄마 알아 누웠다. 언니가 이런 거 처음 본다. 병원에서 링거한테 맞고 왔는데 그저 잘 먹고 푹 쉬어야 된다네. 니들이 와서 맛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위로해드려.
저는 그 말을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전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아프신 거야? 사업하신다고 너무 힘드셨나 보네. 일을 어째? 장모님 이럴 때 뭐 드시는 게 좋아? 체질 그런 거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알아놓으신 거야? 그게 엄마 회사 다른 사람한테 넘겼대. 뭐라고? 회사를 넘겨?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부터 남편 낯빛이 차갑게 바뀌었는데 당시에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 공사하려던 재개발 지역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묶여버렸대. 그러면서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돈 물어줘야 될 것도 많아서 아무튼 엄마는 회사에서 손 떼게 됐어.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서 한 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 바뀌던 남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똑똑히 기억해요. 이모가 그러시는데 우리 엄마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위로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셔. 같이 가자. 그럼 장모님은 돈 한 푼도 없는 거야 지금? 아니 그동안 사업한 세월이 있는데 그건 아니겠지. 그렇지? 지금 그 회사에서 손떼기로 한 건 맞나 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먼저 누우셨다는데 얼른 가봐야지. 아니지. 돈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든 살게 되겠지만 돈은 아니야. 내수 중에 준 게 있는 거랑 없는 게 얼마나 다른데. 지금 성훈 씨 말은 엄마보다 돈 걱정이 더 많이 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나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정말. 남편은 뭔가 잔뜩 화가 난 사람처럼 거실을 서성거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낯설고 이상하기만 했고요. 돈 버는 것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돈이 더 중요해? 일단 엄마한테 가보자. 엄마 어떠신지는 좀 봐야지. 됐어. 너 혼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혼자 가든지 말든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성훈 씨, 다시 말해봐. 제대로 들었어. 귓구멍 잘 열려있네. 너나 가라고. 아니, 어떻게 사업을 하루아침에 홀랑 들어먹어? 진짜 황당해서 돌아버리겠네. 야, 그래도 골프 회원권은 계속 쓸 수 있는 거지? 이건 연애 억 단위 회원권인데 돈은 다 낸 거니까 사업 망했다고 정지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저는 그 말에 완전 충격 먹었어요. 남편이 엄마랑 이모가 가는 골프클럽을 하도 부러워하니 엄마가 회원권을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원해주신 엄마 걱정은 안 되고 자기가 골프 회원권 못 쓸까봐 그것만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낯선 모습에 도망치듯 집을 나와서 친정에 엄마를 보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이 어떻게든 사는 거 맞아. 문제는 돈이라고 돈. 너도 참 너다. 네가 받을 유산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니. 네가 너무 황당해. 도저히 말이 통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답을 하지 않고 엄마 집에 들어갔어요. 이모는 저를 반기면서 계속 현관 쪽을 기웃거리시더라고요. 뭐야? 김서방은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 오늘 늦는 데서 나라도 얼른 보려고 왔지. 일단 내가 뭐라도 만들어 볼게. 엄마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말고 우선 너도 좀 쉬어. 저는 이모와 이야기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잦아들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연속으로 받은 충격이 컸거든요. 엄마는 잠에서 깨신 후 제가 한 음식을 먹으며 조금 기운을 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김서방은 집에 있어? 뭐 하고 있어? 오늘은 회사가 바쁘대. 나한테 엄마 잘 돌보고 오라고 했어. 그 말에 엄마는 도로 눕더니 벽을 향해 몸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성훈 씨, 아까 나한테 한 그 말 그거 다 진심 아니지? 성훈 씨도 너무 놀라서 나온 말들이지?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이러더군요. 야, 내가 니네 엄마나 이모란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알랑방귀 끼며 너랑 결혼하려고 애를 썼겠냐? 니네 집에 재산 없었으면 안 그랬어. 나 다른 여자 잡아서 결혼했지. 아니, 자가도 안정적이고 자금 탄탄하고 몇십 년 된 회사를 해서 잡았는데 이게 뭐야? 완전 똥 됐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네? 왜? 기분 나빠? 나 너 속인 거 없어. 너 버리고 모임 나왔나 보다라고 말한 것도 틀린 한 거 아니었고, 너랑 결혼하면 더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것도 진심이야. 돈이 있으면 그게 다 가능하니까. 내가 돈 이야기 빼놓은 거 말고는 잘못한 것도 없고 딱히 널 속인 것도 아니야.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의 배경이나 학벌, 돈 같은 게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배경과 돈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저희 집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후 남편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는 눈만 마주치면 성질을 냈고, 저보고 알짱대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소리까지 치더군요. 거기에 저희 시어머니는 저더러 어디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나 너랑 전화통화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 오지 마라. 성훈이랑도 각방 써. 부정탈까 무섭다 얘. 저는 그 문자에 아무 답도 안 하고 퇴근 후 친정으로 갔어요. 답해봤자 좋은 말도 안 돌아올 테고 통화도 하고 싶지 않다는데 문자를 보내면 좋아라 하겠나 싶더라고요. 친정에 가니 엄마는 또 남편을 찾더라고요. 제가 엄마와 통화라도 해달라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혼을 속으로 결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신뢰가 깨졌고 그쪽도 저희 집에 더 볼 일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정말이지 엄마랑 이모가 말릴 때 왜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았나? 제 결정과 덥석 사람을 믿은 마음이 너무 야속하더군요. 남편은 늦게 집에 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거실을 가운데에 두고 제가 말했어요. 이혼하자. 나한테 부정탈까봐 떨어져 살겠다면 그게 같이 사는 거야? 그냥 이혼해. 야, 나는 네가 이혼 안 해줄까봐 겁먹고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는 또 깔끔하네. 고맙다. 근데 내가 내일부터 보름 동안 출장이 있어. 내가 내일 변호사 만날 테니까 넌 오자마자 도장이나 찍어. 근데 이 집 반은 내 거다. 뭐? 이 집 니네 집에서 돈 없어서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근데 이거 반을 왜 너한테 줘? 너 진짜 미쳤구나. 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것도 모르냐? 내가 니네 집 탄탄한 줄 알고 결혼했다가 이렇게 피를 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좀 잘했어?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쓴 돈하고 시간, 결혼하고 보낸 허송세월 다 어떻게 돈으로 갚을 건데? 어? 너 진짜 이렇게 나올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니네 집 난린데 이거라도 조용히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 비싼 변호사 쓸 돈도 없는데 괜히 망신이나 당하지 말고. 너는 나랑 지낸 시간하고 결혼했던 걸 다 돈으로 계산해? 아, 너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웃기시네. 너 결혼이라는 거 다 비즈니스야.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사는 거라고. 그러면 너랑 더는 못 살게 됐고 나는 너한테서 받을 게 없어졌으니 그동안 보낸 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 너랑 나 빨리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가면 갈수록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만 짓거리는 모습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에 짐을 대충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이모와 엄마는 왜 갑자기 왔냐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남편이 보름간 출장에 가서 혼자 있기 싫어서 왔다고 하니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름 동안 엄마 옆에 있으면서 엄마 몸조리도 하고 저 역시 엄마와 이모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다 해도 남편한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죠.
보름이 지나고 남편이 온 날, 저는 집으로 가서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면세점 명품이란 명품은 다 쓸어왔는지 거실에 한가득 아주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남편이 도장 찾는다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보니 여성용 가방이며 구두, 스카프 같은 것도 꽤 있더라고요. 남편은 도장을 갖고 나오다 쇼핑백 안을 보는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다 우리 엄마 거니까 관심 꺼라. 너랑 니네 엄마나 이모는 지금까지 이런 거 많이 걸치고 다녔을 거 아니야. 이제는 나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전부 다 해드릴 거야. 너한테 이럴 만한 돈이 있어? 설마 이 집 팔면 나눌 돈 생각해서 이거 다 사온 거야? 봤구나. 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하지 말고 도장 찍었으니까 가져가.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뒤에서 제 뒤통수에 대고 뭘 툭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호텔에서 주는 실내용 슬리퍼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니네 엄마 갖다 드리려면 갖다 드리던지. 지금 당신 상황과 위치가 딱 어떤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혼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해. 야, 너 너무 선 넘지 마.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게. 설마 네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너도 더 이상 공주짓 하지 말고 네 처지에 맞게 하고 살아. 끝까지 저한테 빈정거리는 남편 때문에 속이 다 뒤집힐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여기에 있고 제가 나가는 게 잘못됐다 느꼈고 순간 거실에 있던 쇼핑백들을 죄다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야,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천박하게 진짜. 그만두지 못해? 여기 아직은 내 집이야. 엄마가 내 명의로 샀으니까. 근데 왜 네가 이 집에 있고 내가 나가? 그건 아니지. 네가 네 엄마 집에 가든지 모텔에 가든지 알아서 해. 저는 남편 방에서 옷이며 가방이며 죄다 밖으로 집어던졌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남편은 그제야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현관 앞에서 물건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 보란듯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방에 들어와 억울해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하고 정말 잘 살 줄 알았고 남편도 저처럼 학벌이나 배경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결혼한 줄 알았거든요. 저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엄마 사업 잘못됐다는 말에 바로 저러는 걸 보니 정말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속에 한이 맺히는 것 같아 가슴을 두드리며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새벽쯤 됐을 때 저도 제 짐을 챙겼어요. 그 인간이 있었던 곳에서 한시라도 빠져나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짐을 챙겨 차 트렁크에 싣고 회사에 갔다가 친정으로 퇴근을 했어요. 물론 신혼집 아파트 비밀번호는 바꿔두었고요. 저 없는 새에 그 인간 들어오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모는 제가 엄마 걱정돼서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으며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엄마가 그래도 많이 기력을 회복하셨어.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김서방 출장에서 오지 않았어? 올 때가 됐는데 통왕래가 없네.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제가 겨우 입을 때렸는데 엄마가 방에서 핸드폰을 들고서 저희가 있는 부엌 식탁 쪽으로 뛰어오셨어요. 예, 경미야. 우리 동남아 리조트 따냈다. 됐어. 지금 연락 왔어. 우리 당장 그쪽 일 시작해야겠다. 어머 언니, 그게 정말이야?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행 갔다 온 셈 쳤던 건데 너무 잘 됐다, 언니. 엄마랑 이모가 부둥켜 안고 좋아하는 걸 보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남아 리조트? 알고 보니 엄마는 해외 사업 회사를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쪽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 국내 사업이 방해가 될까봐 몇 년 전에 아예 따로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대기업에 시험 봐서 들어가 다니고 있었고 현재 엄마 회사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일이 진전될 기미가 없었고 리조트 개발도 다른 회사로 넘어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계약했던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꿔서 계약을 해지하고 엄마 회사랑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회사 이름만 걸어놓은 회사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럼 엄마, 회사가 또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새로 시작한 건 잘 안 되고 아빠가 남기고 간 건 정리하게 생겼고 그러니 내가 좀 속상해. 근데 그 재개발 묶인 것도 언젠가는 풀린대. 더뎌지는 것뿐이지. 아주 무산되는 건 아니라서 지금은 대표 바꾸고 나는 뒤로 물러나 있는 건데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 회사는 너무 힘들어서 명예직이나 하고 해외 쪽에 주력하려고 한다. 아니 나는 엄마가 거기 손해본 돈 물어주고 갚느라 완전히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 내가 좀 부풀렸지. 김서방 때문에. 김서방 봐. 딱 편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하며 엄마를 봤어요. 엄마의 비서 역할을 하던 이모도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내가 골프클럽 가서 들은 얘긴데 김서방이 내 이름을 팔면서 무슨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더라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 이게 실체가 없는 회사인 거야. 사업 내용도 말이 안 되고. 알아봤더니 회사는 이름뿐이고 아무것도 없어. 사업도 없고. 그냥 내 이름 이용해서 한탕 해먹으려는 거더라고. 내가 이거 우리 딸 잘못 엮였다 싶어서 걱정됐는데 마침 공사 진행 중인 데가 재개발 묶여서 이래저래 골치 아픈데 나는 그걸 좀 이용해보기로 했지. 김서방 나 한 번도 보러 안 왔잖아. 그뿐인 줄 아니? 내 전화도 안 받더구나. 내가 촉이 왔어. 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너 이혼할 거지? 엄마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 내 전화도 안 받는 놈이 너랑 살겠다고 하겠니? 저는 엄마와 이모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말하는 도중에 제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모는 남편한테 당장 가겠다며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는 걸 엄마가 말리느라 애를 쓰셨죠. 그러지 말고 우리 방법대로 헤어져 주자. 그게 좋지 않겠어? 김서방이 우리 건물 있는 건 모르지? 그 건물에 있는 일식집으로 좀 불러내.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남편을 강남 쪽에 있는 일식집으로 불러냈어요. 왜 바쁜 사람 오라 말아야. 이혼 서류는 제출했냐? 일을 처리하면 한다. 어떻게 됐다.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치사하게 집 비번 바꿨더라. 유치해서 정말. 야, 나 네가 제안한 대로 이혼 못하겠어. 그 집 팔아서 절반을 네가 갖는다고? 네가 뭔데? 니네 엄마 차 사고 내고 돈 없어서 쩔쩔매서 엄마가 사준 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더 이제 보니까 머리도 나쁘구나. 돈이 사라지면서 지능도 사라졌어? 내가 받을 권리 있다고 했잖아. 변호사 쓸 돈도 없으면서 일 질질 끌지 말라니까. 어쩌니? 그 변호사를 넘치게 쓰고도 남을 돈이 있어서. 넌 아직도 그렇게 있는 척 하고 싶냐?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적당히 해라. 꿈에서 깨라고. 너는 더 이상 부잣집 공주가 아니야. 나 부잣집 공주 맞아. 제가 배를 누르자 직원이 왔고 저는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를 갓잔 타는데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에 입을 벌리고 담을 줄 모르더군요. 아유, 우리 진영씨 왔네. 어머님은 잘 계시고 우리 소문 다 들었어. 동남아 리조트 하신다며? 잘 됐네. 진영씨,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말만 해. 뭐든지 다 해다 줄게. 아니에요, 사장님. 좀 이따가 엄마랑 이모 오시면 그때 주문할게요. 그렇게 사장님이 나가고 나자 남편은 겨우 입을 열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동남아? 여기 사장하고 니네 엄마랑 아는 사이야? 여기 건물주가 우리 엄마거든. 뭐라고? 이게 니네 엄마 거라고? 니네 집 망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우리 엄마 거 맞아. 너 머리가 많이 나쁜 것 같아서 설명해 줄게. 우리 엄마 회사가 그렇게 됐는데도 왜 집은 그대로 있을까? 이 건물은 왜 멀쩡할까? 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 그건 우리가 그 돈 다 막을 현금은 있었던 거야. 엄마가 그 회사 때문에 지금 힘든 건 맞지만 동남아 리조트 개발 맡아서 일 시작했고 아직도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도 꽤 있어. 그래서 너 여기로 불렀어. 너한테 그 집에 대한 권리 손톱만큼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가봐. 진영아, 일단 우리 다시 차분히 생각해보자. 뭘 다시 차분히 생각해? 야, 너 우리 엄마 이름 팔아서 골프클럽에서 투자자 모았다며?
있지도 않은 회사 이름 명함 파고 말 같지도 않은 사업 계획서 들이밀고 너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사기라고 하는 거야. 너 이제 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 집 반씩 나누는 건 없던 일 된 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저기 진영아, 잠깐만. 나 다시 생각할 시간을 줘. 그때 저희 개인실로 엄마와 이모가 들어오셨고 엄마보다 이모가 먼저 나서서 남편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생각할 시간은 무슨 생각할 시간? 웃기지 말고 나가. 안 그러면 사기죄로 쳐넣을 테니까. 이모님, 오해세요. 잠깐만요. 제게 해명할 시간 좀 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테이블 위로 서류를 하나 툭 던지셨어요. 이거 자네가 내 이름 팔아서 사인하고 다닌 사업 계획서야. 골프클럽에 내 지인 하나 없을까봐 그러고 다녀? 자네 아주 간이 크던데 쓸데없는 쪽으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골프클럽에도 내 해외 사업 진척되는 거 자네 귀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아무래도 자네가 내 딸 인생 먹칠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엄마의 불같은 호령에 남편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갔고 저희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속상함을 달랬어요. 나중에 남편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미안해 진영아, 내가 경솔했어. 나는 물론 돈도 생각했지만 네가 싫었으면 너랑 결혼한다고 했겠니? 그렇잖아. 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나 좀 돌아봐줘. 저도 거기에 문자를 보냈어요. 넌 내가 진짜 지능이 나쁜 줄 아나 본데 사람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너 분명히 그랬어. 결혼은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나랑 만났던 시간들하고 결혼 생활했던 그 세월들 다 아깝다고. 다 돈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네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뭘 봐줘야 되는데 너 솔직히 우리 집 안 망했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우리가 니네 아버지 친구들하고 친척들 돈 끌어 모아서 해외에 간 건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그 말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 사실이라는 거 알았어. 부모가 그렇다고 자식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너 보니까 니네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다. 네 엄마도 그렇고. 나한테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말고 니네 엄마랑 명품 끼고서 행복하게 살아. 나중에 법정에서나 보자. 그러자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사돈도 사돈이다. 망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니?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누구더러 사기라는 소리를 해? 사기라면 우리도 사돈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겠어?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저희 아줌마 집안 어떤지 다 안다고요. 사기요? 아줌마 아들, 우리 엄마 팔아서 있지도 않은 사업계획서로 돈 끌어모으려고 한 게 사기예요. 그리고요, 아줌마 아들한테도 말 좀 전해주세요. 우리 엄마랑 이모 아는 사람 많거든요. 아마 다시는 결혼 가지고 장난질 못할 거예요. 결혼정보 회사마다 전부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고 이미 그 인간 회사 윗선에도 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네 밥그릇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남편은 이 말을 전해 들었는지 퇴근하고 친정에 들어온 저를 막아서고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진영아, 내가 정말 평생 잘할게. 이러지 말자. 나 한 번만 받아주라. 내가 너한테 잘했잖아. 나 평생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진짜 장모님이 기라면 기는 신용이라도 할게. 아니, 진짜 기어다닐게. 제발 부탁이야. 나 이대로면 어디 가지도 못해, 진영아. 그냥 너 계속 이러고 살아. 나는 너한테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더는 보고 싶지도 않거든. 니네 엄마가 나더러 너 근처에도 가지 말라던데? 부정 탄다고. 그러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 아니면 여기 경비원 아저씨들 부른다. 그제야 남편은 저를 놔주고는 허멍하게 혼자 서 있다 돌아가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 출근하시는 엄마와 이모를 붙잡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뒤늦게 나온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장모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게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때 어디론가 갔던 이모가 바가지에 물을 잔뜩 담아와서
그 인간 머리부터 확 부어버렸어요. 수작질 그만하고 어서 처리 가지 못해? 그나마 우리 진영이 봐서 너 고소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고마운 줄이나 알라고? 이후 그 인간은 다시는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그 인간은 저한테 위자료 탈탈 털리고서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엄마는 여전히 사업도 잘 하고 계시고 저는 엄마와 이모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와 이모는 지난 일은 다 잊고 더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도 완전히 떨쳐버릴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사연을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은 엄마와 함께 지내며 제 인생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